어쨌든 이제 그 선택형 수능 이제 마지막 원년 이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뭐 입시가 변화는 이제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에 학생들이 또 재수를 좀 많이 했지만 올해도 아마 또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뭐 재수 인원도 좀 늘었죠. 근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또 황금 돼지띠 학생이라서 또 인원이 또 원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점은 거의 이제 그 정시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발표가 다 난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번호를 이제 갖고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올것이 이제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려다 보면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수능에 뭐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주로 이제 그 일반 과목인 뭐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통사, 통과를 배우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사탐, 과탐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수능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하지 않은 사탐이라든지 과탐을 또 들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죠. 그 과목이 나에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남들이 많이 그냥 지원을 하면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과목이다 라고 이제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하면 이제는 뭔가 이제 조금 본인의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한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 사탐이라든지 과탐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각자 하나하나씩 선택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능이 11월 19일, 그러니까 작년에는 11월 13일 날 수능을 봤는데 올해는 이제 11월 19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년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지금 현재 27학년도에는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수시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5일 정도 실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모의고사를 거의 다 6번 정도 치르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졸업을 했을 때는 주로 이제 6월달, 9월달 평가한 모의고사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좀 주로 좀 치려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학 탐구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수학 선택을 했을 때 미적, 기하, 그 다음에 또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거나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야, 과연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지만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오고 표점이라든지 백분위가 더 잘 나올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 고민은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를 얼마나 더 잘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 거의 다 이제 그 공통이 75%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25%인데 원점수로 따지면 그 공통 과목이 74에서 76점이고 그다음에 이 선택 과목은 24에서 26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수원 수투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확통하고 미적하고 이제 봤을 때 그 점수 차이가 크니까 그래도 좀 미적을 좀 많이 선택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확통의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별로 이제 그 미적하고 확통하고 점수 차이가 1등급일 때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등급하고 이제 2등급의 격차는 실질적으로 미적하고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 만점 기준으로 보면은 그 표점으로 봤을 때 뭐 139점, 137점 해서 한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미적 기하를 본 학생들이 거의 1등급의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확통을 보는 학생들도 이제 1등급을 이제 조금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포지션이 좀 꽤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까지 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미적 기하나 확통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확통도 좀 많이 이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늘어났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근데 또 문제는 또 내가 또 재수를 했는데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내가 또 그래, 내가 그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공부의 맛을 몰랐는데 재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공부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다시 해보면 조금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또 만약에 또 내년에 또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쳤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입시가 또 바뀌잖아요. 예, 그럴 때 수학 같은 경우가 저기에서 이제 진로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에 있는 과목들은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저기 있는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라든지 뭐 미적분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업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다음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다 공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내년에는 또 어떤 기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내년에는 이제 또 약간 좀 학생들이 뭐 문과 공부를 했는데 수능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문과 공부를 했다가 갑자기 의대를 가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수학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확률과 통계가 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좀 연장선으로 했을 때는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저기 있는 이제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확률과 통계가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조금 이과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문과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에 또 다시 한다 그러면은 통과가 약간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영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어요. 1등급이 3.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못해도 한 10% 정도가 1등급이 좀 나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거의 보면은 매년 6%, 7%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조금 어렵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올해는 평가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쉽게 낼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왜 저렇게들 실수를 많이 하느냐? 거의 평상시에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웬만해서 90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갔을 때도 90점이 나오면 나도 그냥 수능까지는 아무리 내가 그냥 대충 약간 조금만 해도 그냥 1등급은 나오겠지라는 안이한 생각들 때문에 공부를 좀 적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좀 물먹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니까 영어도 약간 좀 꾸준하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탐을 선택을 할 거냐, 과탐을 선택을 할 거냐, 또 그런 고민에 이제 또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인원이 많은 과목이 아무래도 등급 따기는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뭐 10,000명, 20,000명이 보는 이제 그런 과목하고 10만 명 이상이 보는 과목하고는 벌써 1등급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 좋기는 한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또 솔직히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사회탐구를 이제 선택했던 학생들의 좀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거냐. 이제 그 윤리 과목으로 보면 생활과 윤리가 있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말 그대로 좀 약간 좀 공부량이 윤리와 사상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량도 적고 이제 좀 뭐 많은 학생들이 하는데 막상 이제 수능 때 시험을 보면은 제일 물 많이 먹는 게 이제 생활과 윤리입니다. 왜냐면 말장난이 상당히 조금 심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했지만 막상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말장난이 조금 노란하다 보면은 약간 좀 실수를 좀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윤리와 사상은 공부량은 좀 많은데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아주 정직한 과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리학 사상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그런 철학자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만 확실하게만 잘 알아도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리 과목이 있는데 한국 지리하고 이제 세계 지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과목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그 학생들이 봤을 때 문과 학생들 보면은 약간 좀 지리 과목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특히 이제 문과 학생이라고 해도 약간 좀 이과적 성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를 선택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문화, 그러니까 이제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도표를 많이 내는데 특히 만약에 내가 그 이과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가 사탐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뭐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약간 좀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도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뭐 사학과 철학과 가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주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법전을 옮겨놓은 거라서 상당히 좀 공부량이 조금 많지만 약간 좀 정직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응시자 수가 상당히 좀 적어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수능을 접수한 인원이 적은 데다가 막상 수능장에 나타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실질적인 이제 그 시험 보는 인원이 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은 약간 좀 그 등급의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는 과목이 또 경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제를 했는데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으면 이제 1등급이 나오는데 그 1등급 학생이 11%를 넘어가요. 그러면 2등급이 사라지고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이 되는 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 같은 경우도 제일 이제 그 많이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원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화학이 어떤 식이라든지 계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인원수가 많이 좀 줄었어요. 오히려 물리 쪽이 좀 더 인원이 조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좀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뭐 국영수에 좀 집중하고 싶은 학생이라 그러면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도 물 먹기 쉬운 과목이 또 지구과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쪽으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대동학원에서는 뭐 대동이나 은석에서는 2월 달쯤인가 그때 아마 그 일주일 정도 그 모든 과목을 다 한번 맛보기 강좌로 해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대학으로 따지면은 자유전공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무학과 제도 같이 내가 이제 쭉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아 내가 보니까 아 내가 실질적으로는 이 과목이 아니라 이 과목이 내가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왜냐면 또 그 모든 수업이라는 게 뭐 내가 이거를 원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선생님과의 또 코드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계속 1년을 꾸준히 따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뭐 유일하게 뭐 솔직히 대치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은 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면서 뭔가 좀 본인에게 맞는 그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 매번 애들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아 뭐 과목의 뭐 일타는 누구냐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과목을 듣더라도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거를 들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이 본인에게 일타 강사다. 뭐 주위에서 뭐 국어는 누구고 뭐 수학은 누구고 사탐은 누구고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은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선생님은 나에게 일타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한번 조금 경험해보고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조금 좋은 이제 그 공부 방법이고 그걸 갖고 계속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같은 경우 사탕가탐의 응시 인원을 보면은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부터 약간 좀 사탐난이 시작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탐난이 상당히 조금 많다 보니까 1, 2는 이제 사문하고 생년이고 그 다음을 잇는 게 윤사와 한지, 세계지리가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좀 이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1, 2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2등급 이내 이제 상위권 변화를 보면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2025년도하고 26년도,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탐이 한 18,000명 정도 이제 조금 인원이 늘어났고 오히려 과탐이 조금 약간 조금 인원이 좀 줄어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등급대별 인원을 보면은 뭐 2등급대 이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조금 많이 조금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도 과탐도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오히려 좀 줄고 그 다음에 오히려 투 과목이 이게 그 증감률이 조금 더 오른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탐구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문과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사회 과목 2개를 할 거지만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가탐을 2개를 하거나 아니면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조금 꽤 많이 있죠. 3등급 이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이제 뭐 사문이라든지 생륜, 세계지리 이런 쪽을 좀 들고 과탐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런 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그 전년도에 비했을 때 인원이 조금 많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탐하고 가탐하고 2등급 때 이제 인원 격차를 보면 재작년에 이제 그 사탐난 1년 차일 때하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사탐난 2년 차로 보면 인원이 상당히 조금 좀 많이 늘은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표점이죠. 네, 표점을 봤을 때 매년 똑같은 과목이 1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항상 퐁당퐁당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그해 조금 어려웠던 거는 또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쉬웠던 거는 또 어렵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탐 같은 경우가 난이도 조절에는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했을 때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가 11점 차이가 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6점 정도밖에 좀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과탐도 마찬가지 6점 정도밖에 좀 차이가 안 나죠. 결국은 어려우면은 표점은 올라가게 돼 있고 쉬우면 표점은 조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탐에서 경제 같은 경우가 블랭크 현상이 조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과탐 같은 경우는 물투 같은 경우가 인원이 상당히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블랭크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시험이 만점 50점을 맞았다 그래서 100분위가 무조건 다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사문이라든지 생륜, 윤사, 한지, 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을 받으면 이제 저렇게 100분위가 100점이 나오지만 정법이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경제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99점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구를 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유불리가 조금씩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탐도 마찬가지 생원, 물원, 화원 같은 경우는 100점이 나오지만은 지원이라든지 생투, 화투, 물투, 그 다음에 지투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탐구를 본다 그래서 무조건 1, 2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이거 조금 약간 좀 뭐 희망을 주는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연고대 이제 그 인문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 같은 경우가 약간 좀 3등급 맞아도 합격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 비율이 30% 정도까지도 되는 거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국영수가 이제 조금 뒷받침된다 그랬을 때는 약간은 조금은 부족해도
좀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뭐 연고대라든지 뭐 서성한 거기서도 이제 좀 뭐 인문이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문 쪽보다는 좀 자연 쪽이 조금은 탐구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중경외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동홍수 이제 이런 정도도 어쨌든 이제 모든 과목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탐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과목 이상이라도 뭔가 조금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거거든요.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던 아니면은 이제 뭐 정시에서 뭐 표점이라든지 100분의 1을 맞추던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제일 이제 좀 올라가는 과목들이 제일 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대별 인원 추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그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그 사회탐구 쪽에 그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만약에 좀 우리가 그 상위권 대학 아니면 이제 의치한수 약을 이제 좀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탐구를 거의 과탐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에 관해서 가산점이라는 걸 좀 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좀 뭐 중위권 대학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가산점을 과탐에 가산점을 줘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만약에 사탐을 했을 때 100분위가 80점을 맞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탐을 했을 때 뭐 75점을 맞았을 때 뭐 가산점을 준다고 해봤자 뭐 75점에서 3% 해봤자 2점 1점밖에 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탐의 80점을 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의치한 수학이라든지 이제 좀 상위권 쪽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0.1점이라든지 1점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솔직히 좀 가산점이 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뭐 공부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는 뭐 사탐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다. 영역별로 했을 때 남녀 비율 응시로 하면은 이제 뭐 여학생과 이제 좀 남학생 이제 그 비율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번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학생보다는 이제 조금 여학생들이 조금 눈에 많이 띄는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인서울을 조금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대를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학생들의 이제 틈새 대학은 여대고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여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대학을 된다라고 해도 거의 다 여대 부분은 남녀공학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충원 합격들도 상당히 조금 높고 그에 비해서 좀 점수도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 특히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성적이 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하나는 좀 넣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 눈치를 많이 보는 대학이라서 학생들이 초창기에는 별로 경쟁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약간 좀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에서 반은 코수가 상당히 조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좀 뭐 중대라든지 그 정도 이상 정도 되는 대학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거기부터도 다른 쪽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화여대라든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틈새로 하나 정도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성향을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탐을 응시를 했지만 그 자연계로 이제 좀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주로 이제 서영고는 한 10개 정도 이제 그 학과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요 정도로 이제 조금 많이들 이제 조금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같은 경우도 저렇게 뭐 성균관대 약학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전전공 이런 쪽으로도 꽤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경 이화여대라든지 뭐 시립, 건동, 홍숙 이런 정도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움직이는 이제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숭세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광명상가 이런 대학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사탐하나하고 과탐 했을 때 자연계로 이제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쪽 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몰리는 것들이 특히나 이제 이과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요즘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 빼고는 오히려 조금 다른 쪽에 조금 낮은 과를 놓으면은 오히려 좀 점수가 낮아도 좀 합격될 확률이 상당히 조금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자연계 지원했을 때 이렇게 좀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의 그 성향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성향을 조금 알면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이런 쪽을 조금 피하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볼 수는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좀 만들어 놓은 편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원년 이제 마지막 기회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재수를 이제 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생 때랑은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올바르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년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나서도 솔직히 뭐 담임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도 이제 담임 선생님도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고충을 상담해가면서 그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님께서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